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왜들 그렇게 사람들이 약자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고 친구가 친구를 때리고 부모 자식 간에 폭력이 난무하고 말이지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왜들 그러나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딸이 이런 이야기의 피해자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참 사람 관계라는 게 좁아요. 이렇게 제 딸을 괴롭히던 사람을 그런 자리에서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가 그 나쁜 여자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쳐놓았는지 지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다 큰 딸과 아들을 둔 50대 후반의 주부예요. 모든 부모가 그렇듯 자기 자식은 다 괜찮아 보이죠. 저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자식들이지요. 특히나 딸은 우리 남편이 첫째이기도 하고 여자아이기도 해서 아주 조심하며 소중하게 길렀지요. 덕분에 우리 딸은 제 속을 한 번도 썩이지 않고 곱게 자라주었어요. 공부도 곧잘해요. 서울에 있는 모여대 유아교육과에 합격했지요. 딸이 합격 소식을 알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지요. 사실 남편이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하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뜻하지 않게 맞벌이를 하게 된 거지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에 힘썼고 남편도 아는 사람 가게에서 회계 일을 담당하며 그렇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덕분에 아이들에게 남들 다 아는 사교육 한번 마음껏 시켜보지 못했네요. 그런데도 첫째인 딸아이가 턱하니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해오니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겠지요? 그런 딸아이는 졸업 후 바로 대형 유치원의 선생님으로 취직을 했어요. 제 딸이지만 워낙에 똑부러지고 성실한 성격인데다가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서 학부모들에게도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지요. 아이들이 엉성한 솜씨로 만들어준 카드를 한 장도 버리지 않고 보관할 만큼 아이들에게 애정이 있던 아이예요. 그런데 본인이 워낙 그 일을 좋아하다 보니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이 벌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영어 교사 자격증도 따왔더라고요. 장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우리 딸은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딸애는 제 믿음처럼 돌아오자마자 집 근처에 위치한 대형 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지요. 집에서도 가깝고 유명한 곳이라서 정말 잘 됐다고 기뻐했지요. 그런데 이곳이 제 딸을 이렇게 망쳐놓을 줄이야. 유치원 원장이라는 여자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 유치원에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딸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몇 번이고 이유를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라고만 할 뿐이었죠. 동생인 아들도 누나가 이상하다며 걱정했지만 딸아이는 가족 누구에게도 한동안 무슨 일인지 털어놓지 않더라고요. 마지들이 원래 책임감도 있고 부모 걱정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딸애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딸애가 퇴근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답답한 제가 결국 마스터키로 방을 따고 들어가자 딸아이가 방구석에 등을 보이고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자 원장이 자기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털어놓더라고요. 딸이 한참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면 원장이란 사람이 원장실로 오라고 딸을 호출을 한대요. 그래서 딸이 가서 노크를 하면 몇 번이고 노크를 해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그머니 문을 열면 대답을 안 했는데 왜 문을 여냐면서 생각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노크를 했는데 역시나 또 대답이 없어서 가만히 기다렸더니 불렀으면 들어와야지 왜 멍청이 마냥 그러고 서 있냐고 면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똑똑해서 일을 잘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애들만 상대하다 보니 지능이 낮아지는 것 같다고 하고 선생님 같은 태주거리가 왜 우리 유치원에 필요한지 말해보라는 등의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더래요. 게다가 원장이란 사람이 애들한테 가서 선생님 가슴을 한 번씩 만져주세요라거나 선생님 치마 안에는 뭐가 있을까? 무슨 색일까라는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성희롱을 했다는 거지요. 선생님들이 항의를 하자 여자들끼리 있는데
무슨 성희롱이냐며 예민 떨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원장이란 사람이 아이들한테도 어찌나 야박한지 아이들 식사 시간이 되면 정말 조각난 감자 개수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영양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아까워서 그런다는 거죠. 한 번은 딸이 아이들이 부족해한다고 아이들 식단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내자 이 유치원이 네 거냐면서 네가 재료 사고 돈 될 거냐고 길길이 날뛰더라는 거죠. 딸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건 선생님들이 버젓이 옆방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외부인을 견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들을 시도 때도 없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외부인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니 딸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들 중 하나는 아무래도 원장의 애인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닌 걸 전 직원이 뻔히 아는데 여보작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다른 교실까지 들리는 일도 예산일이고 한 번은 애들 놀이방에서 그 남자가 원장 스커트를 내리는 모습을 본 선생님도 있었다더라고요. 하지만 딸을 포함한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 유치원이라는 업계가 생각보다 좁아서 잘린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딸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한 용감한 선생님이 이 사태를 고발했지만 아무 결실도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흐지부지 끝나고 그 선생님은 결국 다른 유치원으로도 다시 취직하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다더군요.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화가 나고 복장이 터지던지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원장이란 여자의 뻔뻔한 낯짝을 한 대 날려주고 싶었지요. 그렇지만 제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이 넉넉해서 딸한테 당장 관두라고 말해줄 수도 없었지요. 게다가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못난 부모인 제 자신을 탓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이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무리 한국이 좁디 좁은 땅이고 두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라지만 그 여자는 감히 상상도 못했겠지요. 내 딸과 나를 그런 자리에서 마주할 줄 말이에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진즉에 알고 있었어요. 아들 말로는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아가씨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냐 묻자 어머니는 교육자이신데 성격이 조용하시고 느긋하시며 아버지는 지역 내 유지인데 평판이 아주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건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우리가 오히려 기우는 쪽이라 내심 걱정이 되었지요. 좋은 대학교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이 제 눈에는 그 어떤 연예인보다도 멋있어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는 너 보고 뭐래? 마음에 들어 하시디? 라고 묻자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말하기를 사실 처음에는 그 집에서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우리 아들이 없으면 못 산다고 죽는 신용까지 하는 판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교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하니 기분이 영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쯤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부디 화내지 말고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라면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던 아들이라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일어나 걱정이 앞섰지만 한번 말해보라고 하였지요. 그러자 하는 말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요즘 혼전 임신이 혼술하지만 그건 남들 얘기니까 웃어 넘겼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요. 바른 생활만 하는 듬직한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임신이라니 이걸 어째야 하나 싶더라고요. 고지식한 남편은 사실 며칠 동안 아들을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결국 서둘러서 결혼을 시키기로 하였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갑자기 집에 목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딸애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제가 차마 관두라 소리를 못 해줬지요. 그건 지금도 딸애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상견례 당일날 장소는 청담동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지요. 남편과 저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딸아이도 곱게 단장시켜서 데리고 나갔지요. 딸아이는 나까지 가야 되냐고 물었지만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온 가족이 다 같이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도착하니 아들의 여자친구랑 부모는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들어가고
뒤따라 들어오던 딸이 갑자기 문 앞에서 얼음처럼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왜 그래? 얼른 들어오지 않고라고 하자 딸이 오들오들 떨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자 딸이 제 귀에다 대고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저는 정말이지 하마터면 앞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을 뻔했네요. 엄마, 엄마, 우리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저렇게 곱게 차려입은 여편네가 그 여자였다니. 제가 그 여자를 매섭게 노려보자 그 여자도 제 눈을 슬그머니 피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가보겠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말하고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러자 영문을 알리 없는 남편과 아들이 토끼마냥 놀란 눈을 하고는 왜 그러냐며 저를 앉히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정신 차려요. 당신 딸, 네 누나를 초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원장이란 여자가 저 여자야. 나는 이런 상스러운 집안하고는 사돈 못한다고 말했지요. 딸하고 아들은 우애가 정말 좋은 편이거든요. 아들은 여자친구를 한번 쳐다보고는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우리와 함께 자리를 일어나더라고요. 뒤이어 여자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마음이 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에 돌아온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몇 시간을 있었지요. 남편과 저도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고 아들은 왜인지 모르게 지 누나한테 사과를 하고 있고 딸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자기 때문에 동생이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런 원장과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그렇게 딸은 그 이튿날 출근도 못하고 방에만 있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질려버렸으면 저러나 싶어서 울화가 치미는데 그 원장이란 여편네가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 민준이 어머님 되시나요? 라고 조심스럽고 깍듯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원장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누구시죠? 라고 차갑게 묻는 제 질문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하기에 저도 그럽시다. 라고 말하곤 약속을 잡았지요. 저희 집 근처 카페로 오라고 했더니 손살같이 왔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벌써 임신 10주가 넘었으니 꾀도 박도 못하고 낳아야 할 판인데 결혼을 안 시키겠다고 하니 애가 탔겠지요. 제가 도착하자 대뜸 미안하다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해는 무슨 오해요? 우리 딸한테 태주거리 같다고 한 게 오해인가요? 지능이 낮다고 한 게 오해인가요? 우리 딸 치마 속에 뭐가 있나? 무슨 색을 입었나는 왜 궁금하셨어요? 라고 쏘아붙였죠. 그러자 그 여자가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는데 그런 말 몇 마디로 저와 제 딸이 받았을 상처가 괜찮을 리 없었지요. 저는 듣자 하니 원장님은 애인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런 엄마 보고 자란 며느리는 트럭으로 줘도 싫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쪽 남편한테 가서 그쪽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다 말해줘야겠다고 하자 갑자기 아주 손이 발이 되게 빌어대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좋지만은 못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는 낳는 행동이지만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를 생각하니 어느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원장에게 몇 가지를 제안했어요. 일단 원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했지요. 그 자리에서 내 딸을 포함한 선생님들한테 그런 포악한 행포를 저지르는 일은 그만두시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내 딸을 포함한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이직을 하게 된다면 절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오라 했지요. 그러자 그 여자가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결혼시키면 애들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할 거라고 했지요. 당신이 내 딸을 무슨 인질 대하듯이 한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당신 딸을 데리고 있어야겠다고 말이지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해두고 딸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정도면 네 마음이 풀리겠니? 동생이 결혼해도 괜찮겠니라고 묻자 딸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밤 딸이 굳게 결심한 듯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동생 결혼 허락해 주시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고맙고 딸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했어도 세상 일이라는 게 결국 다 밝혀지기 마련인가 봐요. 원장은 약속한 대로 원장직을 내려놓고 각서도 써주었어요. 딸도 전보다 훨씬 표정이 밝아졌고요. 아들의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두어 달 지났을 무렵인가
아들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울면서 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원장의 내연남이 원장의 남편을 찾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고 해요. 지역 유지 평판에 흠을 내기 싫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돈을 주기는커녕 그런 마누라는 필요 없다며 돈은 못 주겠고 대신에 그 여자를 가져가라고 하고 나선 이혼을 했다더라고요. 며느리 될 새애기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꼬스운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세상의 진리나 마찬가지인 결국 다 자기가 한 대로 돌아온다는 걸 다시 배웠네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며느리 말로는 원장은 결국 그 내연남하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이제는 체념한 눈치였어요. 보고 있으면 짠해요. 딸에게는 어찌됐건 엄마는 필요한데 말이지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네요. 다들 행복한 봄날 되시고요.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